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오늘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신예들에게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고마운 기전인데요. 오늘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김창훈 3단과 최강호 3단이 만났어요. 네, 이 4강전에서 나란히 신예 중에서도 더 훨씬 어린 신예들과 대결을 했는데 네. 역시 경험에서 아주 우위를 점하면서 나란히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결승전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2016년 이후 입단자만 출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연구생 4명이 출전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생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1승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준우승은 500만 원입니다. 네, 각자 2시간 1분 3회,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를 기준으로 만든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16강 대진표인데요. 김창훈 3단은 현유빈 2단과 조항규 초단 그리고 금지우 초단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김창훈 선수도 강자들을 많이 꺾었는데요. 특히 현유빈 선수는 이제 신예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또 4강전도 역시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최강호 3단은요. 준결승에서 김희수 선수에게 97수 만에 그렇습니다. 화끈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어요. 네, 역시 경험이 좀 적은 입단 1년차 후배들이 4강에 올라가니까 역시 부담감을 못 이기고 좀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강호 선수도 8강에서 이현 선수와 대국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강자들을 꺾고 역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최강호 3단 91년생이고요. 랭킹 5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65위, 58위 비슷한데요. 성장도 보면은 2018년도에 좀 꿈틀해서 2019년도에 지금 각종 대회에서도 본선에 많이 올라갔고, 그렇네요. 네, 김창호 선수 역시 퓨처스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두 선수 모두 올해 내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김창훈 3단은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물오른 기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최강호 3단은 김만수 8단이 주목한 한 명 네. 중 그렇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최강호 선수나 김창훈 선수나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네. 굉장히 처음부터 곽감받는 친구들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좀 대기만 성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나란히 결승에 올라갔는데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창훈 3단이 승리를 하면서 명예로운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강호 3단이 늦가기 신인왕에 오를 수 있을지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입니다. 왼쪽에 김창훈 3단, 오른쪽에 최강호 3단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 공통점도 많고 또 나란히 단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랭킹도 비슷하고 나이도 뭐 2살 차이. 상당히 또 성장 과정이나 또 험난한 힘들게 좀 프로가 됐던 점들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두 선수들입니다. 김창훈 3단은 2016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최강호 3단은 2018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100이 유리하다고 하죠. 지금 인공지능을 보시면은 대체로 100이 일단 앞서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게 거꾸로 흙이 좀 앞서고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반대로 백이 앞선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큰 대회에서만큼은 누구나 흙을 잡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특히 단 한 판에서는. 그러면서 보면은 4강전에서도 역시 흙을 잡은 쪽이 모두 승리를 했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이 생애 처음으로 이런 본격 시즌은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긴장감을 누가 먼저 떨쳐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초반에 좀 심심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두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긴장되고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초반에 그런 긴장감을 빨리 떨쳐내고 먼저 움직이는 쪽이 초반 우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몸을 움직이나요? 아니면? 일단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네. 저는 제한 시간이 2시간이라 네. 선수들이 긴장해서 네, 많은 분들이 도은교 캐스터의, 네. 도은교 캐스터가 사실 미인이지만 이 허당 매력이 사실은 더 진짜 매력인데. 아이고. 제가 오늘 티를 내고 말았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먼저 움직이시는군요. 네. 이런 거죠. 네, 네. 먼저 주도적으로 판을 짜고, 네, 이 어떤 분위기를 먼저 좀 약간 소프트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필요한데, 보통은 다 얼어붙어요. 네. 네. 보통은 이 선수들이 상대가 먼저 좀 싸움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상대가 먼저 움직여주길 기대하다 보니까 좀 주눅든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함정들을 잘 이겨내고 좋은 대국도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또 큰 승부다 보니까 또 행마가 좀 네. 굳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이제 두 선수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수많은 결승전들을 이겨냈으니까 지금 이 무대에 올라오는 거지만 또 많은 프로들도 그렇고요. 또 사실 이 바둑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전 하시다 보면 꼭 결승판이 되는 경우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두다가 항상 뭐 축을 못 본다든지, 네. 뭐 단수를 못 본다든지, 이런 황당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최강호 3단 양화점에 네. 좌상귀 쪽은 또 굉장히 단단하게 네. 1, 2, 2전을 지켜뒀네요. 자, 일단 뭐 대단하게 둔 게 이 결승전은 아무래도 불안한 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여기서 글쎄요, 이 3-3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길 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걸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역시 최강호 선수가 지금 약간은 긴장돼 있다는 것이 보통 걸치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네. 일단 단단하게 두고 싶은 게 지금 심리이기도 합니다. 3-3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3-3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은 해설자들이 설명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뭐 제가 딱히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지켜보면은 기량이 좀 약하면 약할수록 3-3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걸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높고 기량이 세면 셀수록 3-3에 들어가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3-3에 들어가면은 필연적으로 이 상대에게 이 세력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양을 이제 어디를 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3-3에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의 이 동호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 상대 세력 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걸침을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다 3-3 들어가니까 이제 걸치는 건 하면 안 되고 3-3에 둬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네. 어쨌든 3-3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프로들의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석 자체는 단순한데요. 그 이후가 네. 더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막는 데가 사실 2군데밖에 안 되는데 네. 고민하죠. 바둑 형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막으면은
흙이 약간 전통적인 어떤 세력 바둑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막은 거는 약간 쪼개는 의미가 있죠. 이쪽 넓게 들어가서 상대가 들어오게끔 유도해서 바로 전투로 진행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막았다는 얘기는 세력 바둑보다는 공격 바둑보다는 전투형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나를자도 있고 밀어가는 것도 있는데, 밀어가는 것은 끊는 수를 노림으로 가요. 나중에 끊을 수가 있고요. 네. 나를자로 두는 것은 이제 그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나와서 밀어서 끊는 수를 노리게 되면은 전투를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 끊기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일자를 두면 이제 그런 막히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일자를 두게 되면은 김창훈 선수가 역시 그냥 실리바둑을 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밀어가는 수는 실리보다는 나중에 끊는 걸 노리면서 어떤 전투형으로 가겠다. 요걸 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반은 어떻게 둬도 한 판인데, 이런 바둑의 큰 틀이 정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두는 게 답이 맞는지, 미는 게 답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돌려도 이게 거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형을 선택하는 뭐 방법의 하나겠죠. 김창훈 3단의 취향에 맞는 수를 고르고 네. 있습니다. 이 한 판에 이 나릴자냐 아니면 밀어가느냐, 이게 사소하지만 김창훈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 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판을 두기 위해 지금까지 프로 생활뿐이 아니라 이런 큰 무대에 서기 위해서 평생을 바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 판만큼 이기고 싶은데 실리형으로 가냐, 전투형으로 가냐, 이 큰 골격을 결정하는 이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섣불리 착점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뭐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 들지만 이 한 판만큼은 이기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 네, 이건 제3의 길을 선택을 했네요. 축이 좋다 네.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그 선택을 상대에게 좀 맡긴 측면이 있네요. 네. 근데 다만 이 수가 승률 면에서 나를자나 이렇게 밀어가는 것보다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네. 제 개인적으로 좀 통계를 내자면은 이 수가 이렇게 두고 이제 다음에 손에 빼면은 한 번 더 두는데요. 이 모양이 얼마 전에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 대국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뒀어요. 네. 근데 결국은 졌죠. 그래서 이 한 칸 뛰는 거에 대해 이 수가 좀 호불호가 있어요. 나중에 흙이 이제 축이 유리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히면 좀 피곤하고, 네. 네. 반대로 흙이 실리를 얻고자 하면은 이쪽을 둬서 이렇게 집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흙에게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은 흙이 바로 두거나 아니면은 뭐 충머리를 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지켜야 됩니다. 선택권을 넘긴 수인데, 그만큼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긴장되고 어떤 먼저 주도적으로 판을 짜기 어려울 거다, 그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백은 네. 한 번 더 지켜둬야겠죠? 거의 바로 둬야 돼요. 네. 네. 이쪽 약점을 남겨놓고 두는 것은 아무래도 뒤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축을 항상 신경 써야 네. 되기 때문에 먼저 지켜두는 경우가 많죠. 네. 지금 여기 벌린 수가 사실 다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고 이 한 발 더 가는 것도 가능해요. 바짝 네. 다가갈 수도 있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에 다가가는 것은 흙이 공격을 갔을 때 공간이 워낙 좁으니까 백이 못 살아요. 네. 진짜 굉장히 공격적인 수죠. 반면에 이쪽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이쪽에 한 번에 집이 되진 않습니다. 들어가도 못 잡아요. 자,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한 수 더 투자를 하네요. 네. 그쪽으로 달리지 않고 변 쪽으로 네. 다가갔네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쪽에 두는 것은 집을 깨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인데 반면에 이제 이 한 점도 안형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네. 이수는 공격도 겸하지만 실은 수비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백은 이제 귀를 둘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안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지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반에 흑이 좀 해달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면은 약간 뭔가 심리적으로 네.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참아둘 건지 아니면은 이제 손을 빼고 반발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여기 오면은 여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둬야 되나 그러는데 귀를 두게 되면은 어째 살긴 삽니다만 흑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갑니다. 또 이쪽으로 막 두게 되면 둘 때마다 손해예요. 이쪽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공격 당할 걸 각오하고 손을 빼는 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죠. 네. 아마 지금 이제 흑이 먼저 한 칸씩 더 다가갔어요. 백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강호 선수가 조금 초반에 먼저 좀 푸시를 한다고 봐야 되죠. 네. 김차훈 선수는 여기서 이제 그냥 일단 다 받아주느냐. 어차피 바둑판은 넓고 둘 곳은 많으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힘 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기세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맞받아칠 수가 있죠. 자, 준결승전에서 김창훈 3단이 굉장히 치열한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광호 3단의 바둑은 어떨까요? 좀 정보가 있으신가요? 최강호 3단은 일단 바둑 자체가 포석이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 2018년도, 2019년도에 항상 이제 좋은 성적 32강, 16강까지 잘 올라갔는데 네. 그 8강, 16강쯤에서 이제 뭐 강동윤 구단이라든지 랭킹 10위권 선수들하고 대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공통점이 초반에 바둑이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네. 다 잡을 뻔한 경기도 많았는데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종반에 어떤 상위 그룹의 이 반격이 시작될 때 거기서가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초반에는 최강호 선수 쪽이 좀 더 좀 능력치가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창훈 선수는 이 중반 이후에 뭔가 이 버티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네. 그래서 약간 상반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훈 3단 유리할 때도 한 채 네. 물러섬이 없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어떤 반면 운영이랄까 이런 데서 균형감 있게 두는 것은 김창훈 선수가 좀 유리하고 네. 초반과 어떤 기세를 타고 흐름을 잡아가는 거 능력은 최강호 선수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묘하게 흔들어 가네요. 재미있는 수네요. 네. 이 수는 이런 것 같아요. 받아달라 일단 그 얘기인데 받아주면은 일단 손을 뺐을 때 결국 흑은 여기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리할 때 호구 자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원활하게 모양을 좀 펼쳐갈 수가 있죠. 네. 일단 반발을 유도하는 건데 반발을 하면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건 어려운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백도 이제 끊는 수도 노릴 수 있고 흑도 반발하고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이 두 선수가 평상시에도
연습 대국을 많이 펼친다고 그래요. 서로의 장점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면 최강호 선수가 초반 쪽에 약간 보통 이렇게 한 주씩 늦추는데 한 주씩을 더 앞으로 당긴 거는 역시 초반에 오히려 좀 빠르게 점하겠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김창훈 선수는 역시 이런 쪽으로 둔 거 보면은 상대 초반에 공격을 좀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최강호 3단 입단하고 나서요. 그 소소의 회장도 네. 맡았고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강호 선수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된 거는 사실 입단하기 전이에요. 프로 되기 전인데, 네. 저희가 흔히 영생 생활을 이제 저희가 만 19세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 영생을 졸업하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고3 끝나고 이제 재수 생활을 아, 그렇죠. 최강호 선수도 하고, 네. 김창훈 선수도 역시 일종의 재수 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최강호 선수가 이게 또 재수생 생활이 항상 쉬운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최강호 선수가 그때 보면은 항상 밝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최강호 선수 주위로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강호 선수는 나중에 회장이나 이런 거 하겠다.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겠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역시 프로가 되고 나서도 네, 역시 선후배의 인망이 두터운 것 같고요. 김창훈 선수도 역시 입단을 좀 늦게 했죠. 20살 넘어가서 했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 재수생 생활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렇죠. 사람이 지치고 또 젊은 어린 자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항상 불안감도 커지면서 자기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김창우 선수나 최강호 선수나 네, 그런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네, 잘 넘기면서 이제 프로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로가 돼서도 스타트는 늦었지만 지금 이게 결승점까지 오를 정도로 보이지 않는 내공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딱 우리가 딱 볼 때 얘는 무조건 바둑 잘 두게 생겼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진짜 뭐 바둑의 천재다, 바둑의 어떤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런 김창훈 선수나 최광호 선수처럼 이런 좀 묵묵히 더 실력 쌓는 친구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기사 모두 그 우승의 네. 영광을 네.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근데 하필 또 이런 비슷한 네, 성장 과정과 비슷한 또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나란히 결승에 올라서 한 명은 또 져야 되는 게 또 승부 세계의 또 비장함이죠. 그렇네요. 네. 하필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받아주면은 그냥 편한데, 받아주면 상대가 손을 뺄 게 거의 분명해요. 자, 그러면 초반은 아무래도 길게 가겠죠. 최강호 선수가 상대를 좀 붙들어 놓으려면은, 본인의 장점인 초반으로 좀 붙들어 놓으려면 여기서 좀 상대를 끌고 가야 돼요. 자, 역시 작전의 기로가 되고, 제3의 선택은 마늘모예요. 마늘모 두면은 귀가 이제 자동으로 사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고 막을 때 급수 한 방을 때리면은 이어되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못 막아요. 일단 밀었는데요. 네, 일단 손을 빼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건 늘게 되면은 역시 마늘모 두겠다는 얘기예요. 못 사는 형태니까 상대를 손을 빼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최강호 3단이 그냥 받아주지는 않고 밀어 올렸는데요. 자,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망의 우승자를 가립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인데요. 자, 흙이 밀어 올린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손을 빼지는 말아라. 네. 일단 흙의 의도는 명확하죠. 네.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손을 빼는 것은 이 한 점이 아무래도 그냥 쓰레기돌이 되니까 일단은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늘면은 마늘 못 얻어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고 이런 모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역행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두 점 머리 얻어 맞게 되면 막히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네, 결국 이렇게 뻥 뚫려버리면은 네, 귀가 그냥 자동으로 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반발을 못하니까 이제 강하게 밀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이 좀 어려운 것은 이제 백은 여기가 선수가 돼요. 넘어가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들여다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선택이. 보통은 나와 끊어서 피곤한데 지금은 이제 묘하게 끊었을 때 호구 치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 맞보기가 되면서 요 돌이 크죠?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나가면은 끊기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되고 늘게 되면은 이쪽 축과 여기가 맞보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끊는 수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도 가장 어려운 게 들여다보면은 흙이 나와 끊는 수가 안 되니 밀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모양에서 이제 이게 선수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두는 이런 변화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백의 다음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드러났죠. 작전의 기로입니다. 중앙으로 한 네. 칸 띄워둡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로 좀 부담이 되니까 역시 전면적으로 가지 못하네요. 네. 좀 더 네. 가벼운 횡마를 했고요. 한 칸 뛴 거는 손을 빼겠다는 의도가 좀 다분하죠. 그러니까 결국 빨리 여기 돌아 그 얘기죠. 좀 막으면은 끊어지니까 어쨌든 뭔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볍게 좀 처리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던 손을 빼던 좀 자유롭게 좀 두고 싶다. 좀 편하게 두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뭐냐면 이제 흔히 이제 축구에서 공을 뺏으러 막 이제 달려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 붙어왔을 때 뭐 패스를 하던 그걸 드리블로 피하던 어쨌든 상대 압박을 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흙은 아무래도 뭐 느는 수가 이제 제 일감인데 늘게 되면 이쪽을 두더라도 이제 뻥 뚫리니까 백은 당장 못 두죠. 네. 자, 근데 여기 두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가볍게 백은 계속 가볍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상 쪽 네. 백은 굉장히 단단한 형태인데요. 네, 그쪽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흙은 손을 뺄 수가 없죠. 예, 여기 막히면 이제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단수니까. 네. 네, 이거는 이렇게 잡히면 이제 아무래도 요석이 잡히는 거라 흙이 이건 안 됩니다. 흙은 받는다면 끼워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제 일감이긴 합니다만 네. 끼어 있거나 뭐 늘거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기엔 좀 싫은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돌을 하나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돌 하나 잡으려고 5개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의 가치가 가벼워지니까 이걸 최대한 좀 무겁게 만들려면은 끼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둬서 좀 무겁게 만들거나 뭐 그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백의 타개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상대가 내 돌을 막 공격해 오면은 여러 가지 성향이 있죠. 네, 공격해 오면은 거꾸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그냥 너무 상대가 무서워서 안에서 그냥 겨우 빨리 살기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하지만 지금 김창훈 선수 보면은 일단 상대가 공격해 오면은 가운데로 그냥 빨리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런 게 중요하죠. 빨리 나가 놓으면은 중앙은 거기 사방으로 트여 있으니까 절대 돌이 한 번에 안 잡혀요. 자,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실 때 상대가 이렇게 막 세게 도우면은 안에서 주눅 들지 말고 또 거꾸로 공격해온 돌을 잡으러 들지 말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발상입니다. 일단 중앙으로 백이 한 칸 뛴 장면입니다. 네. 이 바둑은 초반에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시간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역시 결승전 때는 약간 부담이 돼서 네. 선뜻 돌이 잘 못 나갑니다. 이런 큰 승부에서 제한 시간이 많은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참 네.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승전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예전에 이제 박영 구단이 처음으로 세계대회 결승을 올라간 게 삼성화재배 결승이에요. 2004년쯤 됐는데 네. 그때 하필 이제 결승전 상대가 조치훈 구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박영 구단이 유리하다고 했고 그렇죠. 또 박영 구단이 실제로 바둑도 유리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갑자기 박영 구단이 끝내기에서 대난조를 일으켜서 대역전패 당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끝내기 하면 박영훈인데 네. 왜 끝내기에서 왜 갑자기 그러냐 그랬더니 세계대회 우승을 이제 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이 잡념이 그렇게 되더랍니다. 수가 안 보이기 네. 시작했던 네. 거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후배들하고 또 이게 이 우승자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초반에 또 특히 잡념이 많이 든다 그래요. 네. 바둑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대국자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또 네. 충분해서요. 자, 여기를 들어갔는데 어, 약간 평이 좋진 않아요, 인공지능은. 네, 일단 2선이고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를 뛰어나갈 때는 여기를 두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보통 상대가 두지 않는 곳은 거꾸로 차지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은 대체로 좋지 않다, 이런 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흙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는데, 흙도 여기 넘어가면은 가령 여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 있고, 얼핏 보면 이게 잡힌 것 같지만 살아가는 맥점이 남아있죠. 네. 차렷을 하면은 양쪽으로 넘어가는 맥이 있으니까, 네. 최강호 선수는 요것도 살리고, 귀도 뺐고, 집도 얻고, 네. 일석삼조를 한 번에 해치우겠다. 네, 그런 의도인데, 약간 이제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맛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쪽으로 맞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어정쩡하게 아직 완벽한 모양도 아니고 또 호구 자리 뺏기면은 중앙의 주도권도 뺏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중급자 3급, 5급 정도 두시는 분들이 이런 발상을 많이 하죠. 네, 뭐 살기도 하고 상대 맛도 좀 노리고 뭐 내 집도 좀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두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은 일단 한쪽으로 막고 싶은 거죠. 막을 수도 있지만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막는 게 맞을지 네. 여기가 맞는 게 맞을지 가령 이쪽으로 그냥 호구 쳐버리고 네, 그냥 상대에게 그 선택을 맡겨도 돌이 2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백은 선수만 잡아도 보시면 여기서 흙이 조금 이득을 봐도 네. 귀를 뺏겼는데요. 쉽게 귀를 차지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형태만 되더라도 네, 백은 본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둑에서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후수를 뽑아서 뭐 가령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귀도 여기도 뺏기고 선수 뺏겨서 여기 두면 여기도 뺏기고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나쁜 건데 지금 백이 뭐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놓고 보니까 호구 자리도 굉장히 좋네요. 이 바둑 수를 결정짓는 게 일단은 모든 이 수익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은 기본적으로 이 바둑판에 점이 괜히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면은 자기가 영역이 빨리빨리 넓어지니까 초반은 이 변에 벌리거나 귀를 차지한 게 기준이 되고 이게 돌이 이렇게 붙으면 이걸 행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마는 일종의 호구 자리. 이런 게 기준이 돼요. 좋은 모양이죠. 네. 호구 자리 반대로 두는 것도 공격에 좋은 모양. 네. 네.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린 것도 기준이 되는 거죠. 좋은 모양의 기준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빈삼각이라 그래서 나쁜 모양의 또 기준이 되죠. 두지 말아야 하고요. 네. 네, 두지 말아야 되는데. 네. 많이들 두시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꼭 이러기를 꼭 두고 싶어져요. 그런데 선수라고 두게 되는데 두어놓고 보면은 빈삼각이 되죠. 모양이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두게 됩니다. 네. 자, 시간도 엇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쪽이 이제 제 일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인공지능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두라고 합니다. 요게 형태 호구 자리죠. 네. 이것도 호구 자리고 여기도 호구 자리. 네. 근데 이제 여기서가 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린 다 여기 밀거나 받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손을 빼라 그래요. 네. 아예 다른 데를 네. 두라고 하네요. 더 신기한 거는 여기 이제 백이 막으면은 손을 빼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버리라고 합니다. 이 수를.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호구 자리 아무래도 네. 가죠? 사람과 인공지능은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네.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깔끔한 모양입니다. 뭐 이게 나쁠 리가 없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반은 항상 이 변으로 벌려서 혹은 정석을 걸치는 걸 통해서 기준이 돼요. 이게 기준점인데 이 모양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호구 자리가 급소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는 서로 간에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에 속하는데 김창훈 선수는 이런 자리는 이제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죠. 여기도 둘 수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게 상대 모양의 호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격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내 모양의 호구니까 수비에 집중을 한 거고. 근데 김창훈 선수는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흑돌이 많으니까 공격보다는 수비 쪽이 더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흙은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막히면은 이게 또 나쁜 모양의 두 점의 머리를 두들겨 맞는 형태 아닙니까? 네. 이게 굉장히 나쁜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넘기는 네. 싫었는지 들여다 봅니다. 네. 호구 형태가 되면은 항상 들여다보면은 이제 있는다의 전제로 가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 여기를 나간 수가 남아있죠. 자, 김창훈 선수가 다음 수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끊을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전투를 각오를 해야 되겠죠. 좀 길게 가고 싶은 게 아무래도 지금 이 백의 지금 심리예요. 그러면은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바깥쪽으로요. 자, 제일 강력한 수, 이건 제일 수비적인 수. 있는 거는 이런 전투의 성격을 상대에게 맡기는 수.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선택이 작전의 기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끊어야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 기준이 누구 돌이 맞냐예요. 근데 보시면 백돌이 3개인데
흑이 둘, 넷, 여섯, 일곱 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7대 3으로 싸우면 당연히 일단 흑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뭐 이후 변화는 물론 있고 나오고 이쪽 두면 어렵긴 한데 일단은 흑이 백이 선점하진 못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데 하지만 여기 두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쪽을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머리는 이성적으로는 여기를 막으라 그러지만 뭔가 아깝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게 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지금 두 가지 선택에서 자, 김창훈 선수가 어떤 수를 둘까요? 네. 이어도 밀어서 바로 싸움을 걸어오나요? 그건 또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이건 이제 김창훈 선수가 아까 여기서 썼던 전략 아닙니까? 어떤 선택 작전의 기로에서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상대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있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상대에게 그냥 너 천천히 둘래 아니면 싸울래 이거를 상대에게 넘기는 건데 네.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둔 다음에 결국은 바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흑이 당장 안 두더라도 결국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결국은 지켜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상대에게 맡기는 게 또 꼭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너는 이게 맡기는 서로 미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맡기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도권이라고 하죠, 바둑에서는. 자, 그럼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느냐, 상대에게 넘기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작전의 기로인데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와 끊으면 일단은 이 형태가 끌고 나갈 수는 있는데 여기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백이 이걸 방치하고 두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와 끊으면은 일단 있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흑도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이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봉쇄는 된 것 같은데요, 네. 중앙 쪽으로. 백이 이쪽을 막으면은 자, 흑이 넘어서 버티는 게 최고 어렵습니다. 네. 이쪽을 둬도 차렷이 되면은 역시 나와 끊는 수와 넘는 게 맞보기죠. 그러니까 백이 현실적으로 싸움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흑돌이 무려 7대 3으로 싸우다 보니까 백이 뭘 잡을 수가 없어요, 흑돌을. 그렇네요. 그렇다 보면 이 양보가 지극히 현실적이다,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흑이 가령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이런 식이 나오더라도 뭐 여기를 이제 굳이 안 뒀으니까 백이 편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막으면은 네. 흑은 손을 빼나요?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죠, 이거는. 네. 거기까지 네. 정리를 하고 근데 연결하고요. 받을 때 굉장히 또 다시 압박을 가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주도권을 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찾아오긴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자, 물러나기는 싫고 네. 또 싸우자니 네. 상당히 까다로운 수를 어렵고요. 네. 최강원 선수가 뒀네요. 상대방이 쉽게 정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바둑이라는 게 단지 기술보다 참 어려운 게 저희가 4강전 두 판을 나란히 봤는데 김창훈 선수와 대국했던 금지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에서 계속 양보를 해버렸죠. 좀 알기 쉽게 두는 편이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고 네. 최강호 선수와 펼쳤던 이 김희수 선수는 이런 데서 싸움을 걸었다가 97수 만에 대마가 잡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완급 조절이 네. 참 어렵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창훈 선수나 이제 최강호 선수가 네. 두 선수 똑같은 과정을 밟았죠. 근데 너무 강하게만 둬도 부러지고
너무 약하게만 두면은 확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이런 수를 통해서 상대를 아주 그런 압박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경험이고 눈에 안 보이는 실력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네. 결국엔 이 바둑이 참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초반에 화려하고 전투 잘하고 이러면은 이길 것 같지만, 하지만 종반에 끝내기, 차분함, 계산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초반에는 뭔가 활발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종반에는 지극히 차분하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춰야 되니까 이 바둑의 고수가 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자, 최강호 3단이 들여다본 수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김창훈 3단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김창훈 3단과 최강호 3단이 결승에서 격돌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최강호 3단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수가 네, 까다로워요. 네. 어려워요. 네, 네, 이쪽 싸움은 이게 초반에 이렇게 잡혀버리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위험 부담을 안고 싸워야 되는 거고, 일단 막으면 그런 일은 없지만 공격의 주도권은 확실히 내줘야 되니까 초반에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의외로 기회라는 게 또 쉽게 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보통 상대에 맡기는 수들을 많이 두는데, 자, 여기서 결국 이렇게 되나요? 네. 왜냐면은 흙도 이제 이은 다음에 끌고 나가는 거는 흙이 이제 맥이 여기 먼저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백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먼저 때리고 시작을 하면은 흙도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어. 이 형태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반대로 네, 다른 쪽에서 네, 찔러오네요.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또 마음껏 싸움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잊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두던 간에 이쪽 부담이 되니까 백은 결국 돌아와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또 이럴 때 결정을 안 내릴 수는 없고 모든 결정이 쉽진 않다 보니까 보통 좀 도망쳐버리고 싶은 가장 이제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입니다. 일단 이어서 상대에게 공을 넘기고도 네. 싶은 자리인데요. 장고 끝에 결국은 이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너무 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반발은 예측되고 예측이 힘들 것 같아요. 그 네. 이후 수순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어렵게 두는 건데 네. 네. 이거야 뭐 일단 둘지 안 둘지도 모르겠고 있는 게 사실 좀 당한 느낌도 들어서 네. 망설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김창훈 선수가 이제 준결승 때도 보면은 근데 집 계산을 할 때 항상 입을 이제 실룩거리면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까 네, 싸움을 합니다. 자, 초반에 밀리면 결승전에서는 기세를 내주면은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이 선택이 일단은 백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되는 선택이에요. 흙도 이제 네. 와서 끊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보통 탐색전을 하더라도 네. 모든 거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승부처라고 하죠. 지금은 그때가, 서로 간에 네. 승부처죠. 네.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순간이란 건 딱 두어올 때가 딱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상대가 맞받아 쳤으니까 흑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를 들면 그냥 피해버리면은 이 돌이 그냥 크게 잡히는 거고 이 돌들이 나중에는 공격 거꾸로 당하니까 주도권이 거꾸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흑도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아까 이수를 두기 전에 김창훈 선수가 특유의 이제 습관이 뭔가 집 계산을 할 때 입가에 실룩거렸거든요. 이 얘기는 계산을 했을까요? 돌을 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둬서 이쪽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밤이 이쪽이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을 버려도 할만하다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니면 뭐 버릴 집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제 와서 끊지 않을 수도 없고, 끊는 방법도 이수는 좀 부담이 되죠. 네. 이 기수가 아주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막고 이쪽을 막히게 되면 4월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돌 약하고 여기 끊기는 거 남아있고 여기 약간 불안하고 그러면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요 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흑도 지금 저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바둑입니다. 네. 네. 좌상귀부터 지금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네. 야구나 이런 경기에서도 선제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경기는 어쨌든 선제점을 올리는 쪽이 유리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흑백이 서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죠. 특히 흑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왔다 보니까 최강훈 선수가 생각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흙이 바깥으로 젖히거나 해서 변신하는 그림은 없을까요? 뭐 둘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여기 두면은 백도 뭐 편하게 잡으면 되니까 네. 네,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끊어갑니다. 생각보단 빠르게 결단을 내렸어요. 네. 네. 맞부딪히는데요. 자, 나갔을 때 이때 백이 어느 쪽으로 두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버린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으면은 공배가 늘어져 있죠. 이렇게 하고 버리면은 이거는 손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좀 크게 들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잇는다고 하면은 이걸 살리겠다는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죠. 네. 자, 버리느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가느냐 두 가지 선택입니다. 자, 과연 이건 거의 젖혀서. 버린다네요. 네, 버린다는 쪽이에요. 네. 크기를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로 나갑니다. 반대를 버리네요. 이쪽을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2점을 버리나요? 네. 이거 약간 예상 바뀝니다. 나오면 하나 더 나오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둘 이상 여기를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상당히 좀 과감한 선택을 했네요.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백이 나오면 흑도 막나요? 네, 막죠. 네. 왜냐면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도 일단 흑이 백이 여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두면 되기도 하고. 네. 문제는 이렇게 끊는 수도 다 악수예요. 그러니까 흑이 백이 굳이 여기를 이제 안 살리겠죠.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안 잡아도 자동으로 잡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건 맞았네요. 버리는 건 맞는데 귀 쪽이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변을 버렸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호구 친수가 버리게 되면 좀 패석화가 돼서 그렇네요. 네, 어느 쪽이 뭐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 약점이 있고 변 쪽에 네. 삼선에도 약점이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끊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하게 백이 안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쪽에 돌이 오면서 백이 이었을 때 대비하면은 이 빵댐 형태가 되니까 웬만하면 돌이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끊으면은 그럴 염려는 없어요. 네. 네, 그럴 염려는 없지만 흑이 선수권을 잡아가니까 4월이 좀 불안불안하죠. 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백이 좀 네.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버린다고 생각하고 둔 거니까 이양 버리는 거 네, 확실하게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왜 고민하냐면은 이제 흙이 계속 이제 밀어서 늘게 되면은 어쨌든 이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게 좀 돼야 될 텐데요. 그게 쉽지가 않죠. 여기서 이 정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이쪽에 흑의 세력이 너무 좋아요. 끊는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실은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다 이미 예측이 되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게 프로 기사들은 몇 수까지 내다볼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형이 딱 정리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뭐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뭐 50수 이상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창 선수가 이 막는 수를 예측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는 거는 네, 이 수를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또 자기가 둔 수 점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죠.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게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제 딱 착점이 선뜻 못 나가는 겁니다. 백이요. 삼선을 먼저 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악수를 해주기 싫다 네. 하면은 일단 이 수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네, 흑도 그냥 뭐 이쪽으로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네, 통째로 다 살아가나요?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이쪽 넘어가나요? 네. 그냥 넘어가더라도 일단 선수로 해결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제일 무난한데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흑이 서로 바꿔치기가 되는데 얼핏 봐서는 글쎄 뭐 흑이 나빠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흑이 모양이 너무 단단해요. 저런 두터움이 또 네.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흠집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이 고수들은 왜냐면 다시 움직일 때 대비하면은 끊어져 있어야지만 네. 흑도 자충이 걸리죠. 역시 이것도 이쪽으로 끊는 것은 이쪽을 두겠다는 의사 표현이 좀 강한 거예요. 네. 반면에 여기 두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를 확실히 포기하겠다. 그 표현이 더 강하고요. 네. 두 기사가 공식 대국은 오늘이 첫 대국이네요. 네. 하지만 네. 연습 경기는 굉장히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위쪽을 끊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가 놓여지면은 흙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끊어서 깔끔해요. 근데 여기에 나가고 끊게 되면은 듣는 게 많죠. 아. 네, 뭐 단수부터 해서 그렇네요. 이런데 돌이 뭔가가 오기만 해도 계속 듣습니다. 흙도 여기 공배를 채우는 자충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는 흙도 좀 두개가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김창훈 선수는 욕심을 냈죠. 여기 둬서 여기도 다 차지하고 흙이 여기 못 두게 해서 자기가 있겠다. 양쪽을 다 두겠다. 이런 약간 욕심을 좀 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뻔한 자리인데 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의 의도가 파악이 돼서 그래요. 백은 여기 이제 둘 때 자충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흙은 하나를 여기 좀 공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만 두어지면은 흙이 나쁠 리가 없는데 네, 백도 끊어서 두지 않고 좀 다르게 둘 수가 있겠죠. 자, 단수 치게 되면은 백도 반대로 둬서 또 전투를 거꾸로 해갑니다. 교환을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무난한 선택. 네. 단수 치고 두면은 다시 또 전투형으로 또 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역시 판단은 어려운데 지금까지 최강호 선수가 네, 결승전까지 올라올 때까지의 본인 경험이 있으면은 네. 이 최강호 선수는 역시 초반에 어떻게든 상대를 좀 붙잡아 놓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초반은 나의 영역. 네. 네. 상대보다 나는 초반이 더 세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든 득점을 확실하게 올리겠다. 네,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쉽게 해주지 않는 거죠. 네. 단소를 치고 이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도주면 좋은데 그쪽을 안 반대로 둬주고요. 두고 네. 네, 이으면 백도 강공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어려워요. 이건 흑도, 왜냐면 백도 이게 사월이 만만치 않아요. 자, 다음 수를 볼까요? 일단 백도 네. 한 점이 뻗어 있기 때문에 네. 상변 쪽으로는 도움이 되는데요. 자, 최강호 선수도 준결승 때는 이렇게 강하게 두진 않았는데 네. 그만큼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인가요? 아니면 네. 결승 무대이기 때문인가요?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주겠죠. 네. 결과도 보고 또 복귀를 할 때 들어봐야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류 기사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인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후에 지난 후에 물어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 결승전이 뭐가 문제 하나도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바둑 내용도 이제 당연히 어수선하겠죠. 아쉬움이 네. 많이 남. 그래서 정신이 그렇죠?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역시 결승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전투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자, 끊어달라는 게 거꾸로 이제 백의 흑의 요구사항이죠. 이거는 이도를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여기 두면은 양단수니까 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이 두 점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끊는 수는 백의 입장에서는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두고 있게 될 때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거는 흑이 또 너무 잘 됐죠. 왜냐면은 이 흑들도 아주 잡힌 것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둬서 패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또 백이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김창수 선수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렇게 강공으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흑도 자, 붙여 끊게 되는데 여기 타고 나가는 것 때문에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흑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축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럼 서로 굉장히 어려운 전투입니다. 자, 두 선수도 이제 알고 있죠. 백도 여기서 한번 최강수로 맞받아 쳤는데 끊었을 때 최강호 선수가 느슨하게 두지 않고 역시 최강으로 맞받아 쳤어요. 그럼 여기서 김창훈 선수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승부의 고비입니다. 자, 다만 인공지능은 지금 이제 백이 유리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보기엔 뭐 진행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상하는 수와 이 사람이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인공지능의 예측도 이거는 아니고 여기를 두고 그냥 두고요. 있고서 이제 일단 여기로 이제 참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곧장 바깥으로 봉쇄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가 네, 보네요. 그건 수상전이 서로 어렵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서 유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네. 대구 당사자나 또 이 바둑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 이거는 흙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바둑에서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백은 여기 안쪽을 얻었습니다만 흙이 여기 이쪽 가운데 이 세 군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흙이 좀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또 중앙 쪽에 패석도 백이 많아서요. 네. 그 한 수죠. 시계를 힐끗 쳐다봅니다. 최강호 3단. 자, 결국에는 지금 이 판의 분위기는 느슨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판의 흐름은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초반의 능력치는 최강호 선수, 초반과 중반의 한 중간까지는 최강호 선수가 먼저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네. 중반 이후 그다음에 종반까지는 김창훈 선수 쪽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최강호 선수는 어떻게든 상대를 전투형으로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난전형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좌상 쪽에서 한 판 붙었습니다. 여기서 꽉 이어서 여기서 근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수 외에 다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는 건 버리기가 너무 좋죠. 네. 보통 이렇게 요 모양과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흔히 이제 이 선에 젖혀 있는 끝내기인데 이게 기본 열집이에요. 열집 손해를 보고 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꽉 있는 수 외에는 진짜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었을 때 백이 씌우는 게 가장 겁나는데요. 네. 심은 뭐 거의 이거는 예정돼 있어요. 네, 어. 이렇게 두면 예정돼 있죠. 붙이고 네, 끊어서. 축이 안 되니까 백도 늘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늘면은 이제 흙도 자리 잡아서 두는데 네. 이때 백이 고민이 있는 거죠. 백도 이제 여기서 이걸 잡으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도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형태들이 움직여 나갔을 때 아무도 흙도 백이 하나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 싸움이 좀 불리합니다. 흙은 또 자체로 사는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치열한데요.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입니다. 자, 상변 쪽에서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여기까지 보셨죠? 네. 흙은 당연히 이었습니다. 이자 백이 하나 일단 압박을 한 다음에 붙여오니까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왼쪽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이게 못 살아 있으면 당연히 싸움 자체가 안 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젖혀서 안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김창 선수의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끊었을 때 김창훈 선수가 욕심을 낸 거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두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처리하고 여기까지 있겠다, 다 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김창훈 선수가 결국 빠르게 이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바둑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쪽에 흙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둔다는 게 이제 예상도 아닙니까? 네. 근데 귀가 아직 불안해요. 네, 수가 패로 있는 버티는 거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다만 처음은 이제 팩감이 아직 있어서 흙이 바로 패를 좀 걸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바둑은 지금 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백이 이어버렸습니다. 네, 굉장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인공지능 막대는 왜 이렇게 쏠렸죠? 네. 일단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차지하고 네. 있는 걸 통해서 네, 여기까지 뭐 다 살려 나가고 또 하나는 이쪽을 이제 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는 잡혔다고 생각했던 여기 나오는 것까지 그쪽도요.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지하고 이거 살려 나오고 여기 살려 나오면은 백이 다 둔 거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은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까 끊었을 때 네.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평가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네요. 근데 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인공지능의 사고 방식이고 예, 아직 여기도 좀 처리가 안 됐고 네. 여기 아직 뭐 더욱더 알 수가 없고 요돌도 일단은 백이 미생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네, 뭐 끝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도 네. 인공지능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백의 바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선실리 지금처럼 이제 네.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 타겟형이 되면은 승률이 팍 올라가요. 인공지능은 불사조죠. 다 타게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적절한 비유네요. 네. 네, 나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죽는 게 일인데 네. 사람들은 좀비죠. 죽다 살아나고 죽다 살아나고. 지금 상변 쪽에 석점, 뭐 네. 좌변 쪽에 5점. 타개가 문제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연결해야죠. 네, 이게 이렇게 두면 다 잡히는 거니까 네. 연결하고서 이 다음이 문제죠. 백도 그 다음이 좀 어렵고요. 여기 바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더 압박을 갈지. 자, 최강호 선수가 네, 원래 이런 거는 빠르게 선택하고 상대에게 어떻게 둘래를 물어봐야 되는데 역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가 보면 뭐 흑대마가 잡힌 줄 알겠어요. 엘프고는 왜 이렇게 박합니까? 이거는 뭐. 네. 엘프고는 뭐 지금 봐도 끝났다 그러는데. 백승인데요. F고만 보면. 네. 뭐 빨리 던져라 이런 얘긴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살펴봤던 그 변화도 중에 네. 상변은 내주지만 바깥쪽을 전부 흙이 싸바르는 변화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네요. 일단 다음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일단 여기 지킨다면은 흙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바에는 움직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여기를 이제 압박을 가라 얘기 같아요. 몰아치나요? 네, 여기 가야 된다. 왜냐면 이거를 둬야지만 상대가 이 패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 패를 만약에 이제 흙이 지게 되면은 이쪽에 자동으로 이제 깝깝한 거죠. 그냥 공격적으로 돌아 이 표현인데 다만 이 수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흙도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정석, 이 싸움의 진행이 이 수가 되냐 안 되냐로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화점 말고 네. 오른쪽에 뛰는 정도로는 좀 미흡할까요? 이쪽이요? 아니요. 그냥 한 칸. 네. 네. 이 정도는 글쎄요. 뭐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패를 보통은 이제 약점을 남기고서
뭐 싸움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데서 이 어떤 기본기가 나의 약점은 정확하게 막아놓고 그런 다음에 싸움을 해라. 이게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요. 김창호 선수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당연히 이수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반발을 각오하고 둬야 됩니다. 네. 최대한 변수가 없는 좋은 네. 싸움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들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바둑을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분은 마음 편하게 절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들의, 대국자의 네. 부모님들은 네. 떨려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 보시겠죠, 근데? 글쎄요. 중계를 해주는.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도 제가 해설하는 걸 못 보세요. 아, 해설하는- 실수할까봐 불안불안하다고. 해설은 좀 네. 편하지 않나요? 아, 그런데도 이 부모님 심정은 항상 네. 네, 실수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불안불안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동규 캐스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설하는 거는 네. 즐겨 보십니다. 바둑 두는 거는 네.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프로기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들 본인에게도 프로가 되는 게 가장 인생일 때 가장 큰 경험이지만 이 본인들도 그때가 가장 떨리고 가장 네. 기억에 남는다고 하죠. 이 프로가 된 그 마지막 결승판. 네, 그때 뭐 다들 기다리시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몇 시간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대국자 또 프로 돼서 첫 번째 결승이다 보니까 자, 또 대국자 본인들도 맘 편하게 보고 계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연 여기를 상대가 양보만 해준다면은 이거는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선수가 된다고 보면 여긴 약점이 없어서 흙이 이렇게 두어서 네, 반대로 씌어가면은 뚫지 못하면은 도로 잡히죠. 흙이 백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큰 네,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뭐 정수는 지키는 게 정수 같아 보이는데 네. 지키고 나서 이제 네. 중앙을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김창훈 선수 뭔가 느낌으로는 나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확실히 느껴질 텐데 다음 수가 쉽게 네.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귀의 집이 2 곱하기 5, 12집, 16집, 16집이에요. 그럼 26집. 대략 30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또 이어야 됩니다. 이게 10집이에요. 10집. 보통 이게 저희가 그냥 가상은 한 5집 정도 봐주는데, 네. 10집.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뭐 15집이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집으로는 꽤 앞서 있는 바둑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중요시하는 인공지능은 반면으로도 백의 집은 앞서니까 지금 바둑 저렇게 끝났다. 저렇게 심하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또 백돌이 요돌도 살려 나가야 되고 여기도 살려 나가야 되니까 현실은 그게 녹록지 않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양보만 되면은 일단 이돌에 대한 공격은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상대가 사이기 급급한데 이때 빠져나오면은 맘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수부터 움직입니까? 반대쪽부터요. 야, 이거는 왠지 오히려 그냥 지킬 것 같진 않은데요, 느낌이. 강수를 들고 나오는 네. 분위기인데요. 네, 지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역시 김창훈 3단의 스타일인가요?
이러고 어느 쪽을 네. 여기 두는 수가 굉장히 장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네. 여기를 씌워가는 수가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밀리면 호구 아. 형태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뒀을 때 이걸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고 씌워서 반대로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마무시한데요. 네, 어쨌든 뭐 그냥 순순히 지킬 것 같진 않아요. 네. 좌상귀 쪽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좌변을 눌러가느냐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네. 아예 정반대를 움직이면서 이게 네. 보통 약간 악수가 될 수 있죠. 보통 이제 네.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려서 네, 이쪽 씌워가는 거를 바로 노린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김창훈 선수가 이수가 성립되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일단 투자를 했어요.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네. 결행을 했다는 거는요. 움직이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수가 이점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씌워갔을 때 호구 네. 형태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반대로 당한다고 해도 이게 악수가 움직일 때 좀 무겁죠.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수가 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날일자 건너붙임의 맥을 이용해서 네, 이쪽을 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하나 밀고 나갈 때 뒤로 빼면은 네,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굉장히 압박을 받게 돼요. 그렇다고 사회장이 이 선에 두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뭐 집이 없는데 네. 축 눌리는 게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두고 일단 여기를 두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막 압박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나갔을 때 흙이 끊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네. 이렇게 세게 두긴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좀 멀리 장문을 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자, 일단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나가는 형태가 흙이 백이 좀 좋진 않죠? 네. 자, 네. 그러고 네, 지키나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 네. 이건 또 예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창훈 선수가 한 최소 10번은 왔다 갔다 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씌워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 전면적으로 치닫기는 좀 부담되니까 네. 일단 요 정도, 초반은 요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상대의 장점이 초반에 있는데 초반에 상대의 어떤 기세를 꺾어놨으니 예, 길게 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흙은 여기 안 둘 수가 없죠. 좋은 자리고요. 네, 이제는 안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거꾸로 당하면은 끊는 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죠. 네. 네, 이쪽에 건너붙인 약점 때문에 돌이 조금만 늘어나도 뭐 밀어도 그렇고요. 이 수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흙도 이제 빠져줘야 됩니다. 자, 빠져주게 되면은 근데 왜 고민하느냐? 백이 보통은 대악수인데 이렇게 악수를 두어놓고 역시 늘어간 게 이런 의도입니까? 크게 씌어가는 장문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잡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강호 선수가 왜 고민하냐면은 네. 일단 상대가 씌어왔을 때 만약에 이게 잡히면 봐도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강호 3단도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쉽진 않죠. 네. 바둑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집이 왕창 많거나 상대도를 잡거나 혹은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돼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데 네. 지금 김창호 선수는 집을 확보하고 갔으니까 그래도 기본은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 소득은 올리고 가는 건데 반면에 흑은 일단 아직 소득이 없어요. 네. 소득이 없으면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이제 이게 흑은 편하게 이제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네. 이런 데서 이제 편하게 두기가 이런 약하다 보니까 편하게 두지 못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시움이 압박을 느낀다고 하면 결국 이제 조금은 다르게 둬야 돼. 이런 식으로 둬야 되죠. 아. 네. 중앙 쪽을 보강을 네. 하나요? 이거는 역시 대비가 되는데 자 이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쪽에 뛰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를 두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젖혔을 때 바로 끊기가 늘어서요. 좀 어렵죠. 네. 네.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쉬움을 당하는 게 흑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날 오후에 벌어진 시합이 아무래도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두 대국자도 약간 이 몸의 컨디션이 약간 그쪽에 맞춰져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좀 컨디션 끌어올리기가 네. 쉽지 않은 시간대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에 장고를 하는 걸 보시다가 꾸벅꾸벅 조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제한 시간 네. 한 4시간 넘게 있을 때는 두다가 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다가 이제 아내분들이 딴 데를 틀면은 귀신같이 깨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왜 바둑 보는 걸 못 보게 하냐고. 근데 졸고 있어서 딴 데 틀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졸았냐고. 네. 빨리 자면, 바둑 틀으라고 네, 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자면서도- 많다고 하시는데 자면서도 바둑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두 선수가 일단 장고가 네,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흑 입장에서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수익길을 완벽하면은 여기 둔 게 훨씬 낫고요. 네. 이런 모양에서 이제 가장 흑이 일단 흐름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둑이 불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전이 뭐냐면 바둑이 불리하다고 느끼면 누구나 다 돌을 잡으러 다닙니다. 승부수를 즉, 띄우죠. 본인은 승부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모한 공격이죠. 무리를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던 여기를 지키던 여기를 띄워서 여기를 지키던 수비를 통해서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막 잡으러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다가 막 또 잡으러 가요. 근데 못 잡지 않습니까? 못 잡다가 그다음에 한 방에 딱 역습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바둑이 불리할 때 대부분 빨리 역전을 시키고 싶어서 잡으러 가시는데 그게 가장 빨리 지는 길이에요. 또 유리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죠. 지금 김창 선수가 이런 게 굉장히 인내의 한 수인데 유리할 때도 빨리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빨리 이기고 싶으니까 또 성급하게 이긴 쪽에서 또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김창호 선수가 역시 네, 오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공격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역시 안정적으로 두었습니다. 결정을 선뜻 네, 못 나가죠. 아직 못 내렸네요.
이게 선뜻 결정을 못 내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머리카락을 괴롭히는 게 많이 나오죠. 김명훈 7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주 혹사를 시키고 네. 지금 아까 대부분은 머리를 뭐 때리는 분도 있고요. 그게 다 이렇게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서요. 본인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조은영 구단이 이제 복귀 이벤트 시합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최정 구단과 뒀는데 그때 바둑이 잘 안 풀리시니까 약간 혼잣말을 한다든지 아, 네, 머리를 이렇게 살짝 때린다든지 머리를 보통 이제 혹사를 시키죠. 왕년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바둑이 머리 쓰는 스포츠다 보니까 머리를 좀 아껴줘야 되는데 네. 많이 괴롭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책을 하고 싶을 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또 방법은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프로 연차가 되면 그런 경우 좀 드뭅니다만 또 손톱을 깨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손톱 없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입단 초만 하더라도 그 승부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그런 이제 못 살게 구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네. 뛰는 수 택했습니다. 네, 이게 좀 수비적으로 두네요. 네. 자, 이제 다시 고민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자, 되냐 안 되냐. 이걸 돼서 못 젖히면은 흙이 괴로워요. 강호 선수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이 수가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탈출이 안 되죠. 네, 두 수로 딱 막혀 있습니다. 탈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럼 여기를 두더라도 네, 역시 한 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돌이 하나 있다면 약간 달라지죠. 그러면 네, 이제 도움돌이 있다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도움돌을 하나 갖다 놓느냐 안 두지 않느냐. 네, 이거를 지금 김창 선수가 생각하는 건데 흙도 젖히기가 까다로워요. 흙도 왜냐면은 이쪽에 돌이 오면은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쉬움으로 이제는 가능하죠. 자, 이제 이 붙이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아주 어려운 작전입니다. 물론 이제 백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편하게 두면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편하게 두면은 흙도 불만 없습니다. 네. 엘프고는 여전히 흙의 승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신 있나요? 그만큼 백의 실리가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앞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뛴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간접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돌을 일단 수비하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다시 여기를 거꾸로 씌어가요. 그럼 호구 형태가 되니까 네. 백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이것만 잡혀도 집으로 상당히 큽니다. 네. 김창훈 선수는 여기서 작전의 기로가 일단 두고 끌고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고 이렇게 그냥 집의 우위로 판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계속 뭔가 어렵게 둬서 손해 보더라도 여기를 한번 가느냐 네, 여기를 두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백은 양쪽을 수습을 잘 하기만 한다면 네. 확보해 놓은 실리가 네. 적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백은 쉽게 이제 부자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에만 저축돼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아주 이제 잘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백은 흙은 지금 뭔가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찰이 없는 거예요. 네. 흙은 그러므로 백이 끌고 나온 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다만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공격하면 기분이 좋으시지만 대체로 최근에는 공격하는 측의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김창훈 3단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